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론 그리고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찰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집회 시위를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집회 시위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차량을 가지고 드라이브스루 집회 시위를 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 돼 가지고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차 안에 있어도 그분들이 뭐 음식도 먹고 뭐 당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자, 근데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신의 집회 시위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경찰은 이럴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법에도 없습니다. 그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모호한 이른바 일반 조항을 가지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이런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법은 예상을 못 합니다.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할 때 일단 경찰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집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해가지고 집회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런 집회 시위는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하는 집회인데 왜 막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회를 막는 것을 해가지고 경찰이 경찰 편의주의, 경찰 재량권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 이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다. 일탈을 했다. 그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럴 때 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커먼 센스라고 하죠.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이런 경우의 경찰권 발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하자. 그것이 뭐냐면 조리상의 한계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거기는 이제 평소 공비책, 그러니까 평소에 공비가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그래서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소공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찰 평등의 원칙을 보면 차별 금지입니다. 그 성별, 종교, 인종, 나이 등에 의해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할 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입니다.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이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사주소 불간섭의 원칙.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경찰의 공공의 원칙이다. 그 예를 들면 제가 민사로 누군가의 돈을 100만원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 그래서 제가 이 나쁜 놈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콩밥을 먹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느냐?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저는 왜 이 나쁜 놈을 가만히 둡니까? 라고 했을 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경찰은 경찰 공공의 원칙이 있는데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권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돈이 많아 가지고 그 땅을 사 가지고 울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차를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 사유지니까 그 사유지에 제가 음주운전도 하고 제가 뭐 딸이 있다 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면허도 막 시킵니다. 근데 경찰관에 본 거예요. 보니까 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무면허인데 애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애가 막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 과연 개인 사설 도로에 대해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위험이 된다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유지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즉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비례의 원칙은 적필상이라고, 이게 순서 들어갑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강도 사건이다. 근데 그 강도 사건일 때 제가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 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사고 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이거 총을 절도범이 있는데 그 절도범이 돼가 제가 총을 사가지고 진압을 했다. 그러면 얘가
제가 절도범을 잡았지만 얘는 평생 동안 불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도 사건이 돼가지고 총기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용인이 안 될 겁니다. 그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 자, 필요성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찰관이 이제 음주 주치자가 난동을 피우는데 거기다 경찰봉 한 방을 빡 치니까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한데 거기서 두 번, 세 번 가격을 한다는 거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침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상당성이다. 그죠? 균형의 원칙이다. 공익과 사익을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경찰권을 발동해서 얻는 이득과 그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항상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비례의 원칙이다. 자, 근데 이 경찰권 발동 한계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잠깐만 헷갈립니다.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라고 하니까 잘못 오해를 하면 경찰관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고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은 경찰 책임의 원칙이고 경찰권 발동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조건과 정도에 대한 것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그럼 이때 경찰 책임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해라라는 것이 경찰 책임자 원칙입니다. 자,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찰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애가 아니면 유치원 애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가운데에서 공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출동해서 보니까 차들이 그 어린애 때문에 전부 다 잼이 됩니다. 그죠?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신고를 해갖고 여러분이 갔는데 그 초등학교 애가 아니면 유치원 애가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공로를 하고 있더라.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지만 어떻게 경찰이 그 초등학교 아기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또 초등생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야, 이거는 내가 성인이고 쟤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데 이렇게 한 건 내가 볼 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권 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는 계속 잼이 막혀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린애지만 즉 형사 미성년자고 어린애지만 경찰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애를 횡단보도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경찰 책임자가 어린애가 경찰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 즉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그 어린애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 또 역시 신고를 받고 왔는데 거기 갔더니 이번에는 정신병자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가 그 도로에서 막 이상하게 난동 옷 벗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또라이다. 제정신이 아닌 놈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갖고 우리 경찰이 출동해갖고 그 사람을 진압하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경찰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위험 발생의 야기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경찰권을 그 정신병자에게 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할 때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즉 또라이죠. 그 또라이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경찰 책임자의 원칙은 경찰 책임의 원칙은 위험 상태 그죠? 위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애가 됐든 정신병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이 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지금 뭐 폐섬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출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그 폐섬한 놈하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막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자, 근데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진짜 그 위험 상태를 야기한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구경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수갑 채우고, 왜 지금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수갑 채우고, 전기 충격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아니, 나는 구경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위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내게 지금 와가지고 수갑도 채우려고 그러고 경찰봉을 위협도 하고 하는 겁니까? 라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출동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누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 A는 아니고 B도 보니까 아니고 저 C가 지금 보니까 우통 먹고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즉 경찰 책임의 원칙은 뭐냐면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고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그래서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한다. 이게 경찰 책임자, 그죠? 경찰 책임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경찰 책임,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복합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식당 주인인데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불량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럼 경찰에 저를 잡아갈 수 있겠죠. 이게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은 저니까. 근데 제 직원, 배달하는 직원이 아니면 종업원이 뭐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그러면은 경찰이 왔을 때는 종업원이지만 그 사람도 행위 책임을 져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장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상관없다. 그죠? 행위 책임. 그죠? 그게 이제 사람이나 부하 직원 이런 거다. 그 요건 또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장인데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피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그때에 경찰 책임, 즉 행위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했을 때는 종업원에 대한 것도 사장인 제가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행위 책임자가 누구냐? 행위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인 저는 당연히 행위 책임자가 되고 제 밑에 있는 종업원이 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진다. 그죠? 저 배달하다 사고 났다. 배달은 요즘 좀 애매하죠. 근데 만약 중국집에서 진짜 제가 고용한 종업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장인 제가 책임을 진다. 그게 뭐냐? 행위 책임이다. 자, 상대 책임은 사물이나 동물이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 가게 앞에 물건을 갖다 적재를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그럼 그때에 그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그 물건의 주인, 그죠? 그 사람이 상대 책임 이렇게 져가지고 경찰 책임자가 된다. 자, 동물, 제가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갑자기 사람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이제 물렸으니까 개 주인한테 가가지고 빨리 치료비 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개가 한 걸 가지고 왜 내한테 와서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즉, 동물의 주인이 상태 책임자가 돼가지고 경찰 책임자가 된다. 이게. 자, 그 다음 또 A시장에게 가로수 제거 명령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났는데, 그때 가로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가 무너진 거예요. 가로수가, 이게, 자, 쓰러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경찰관으로 갔는데, 이때 상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든 가로등이 넘어지든 관리청은 누굽니까? 시청이 되겠죠. 그죠? 그럼 시청에다가 여러분이 경찰관이니까 경찰 책임자가 시청이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인데, 그죠? 그걸 좀 어려운 공법인이라고 하는데, 공법인인 시청에게 여러분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뭐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됐든 시장이 무슨 책임을 지느냐? 상태 책임을 진다. 왜냐? 사물이나 동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복합적인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할 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개를 끌고 가면서 저도 사람을 때리고 내가 때렸는데 개도 때렸다. 그죠? 개도 뭐 사람을 물었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하게 되는데 그걸 보니 복합 책임이다라고 하고 이때는 행위 책임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 것처럼 경찰 책임 원칙은 이제 여러분을 보면 고의과실의 존버와 무관합니다. 그죠? 그 자기 책임이고 행위 능력 상관없습니다. 의사 능력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예를 든 7살 어린이도 경찰 책임자가 되고 정신병자도 경찰 책임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소유자고 점유자가 있을 때 점유자. 그죠? 예를 들면 차량 절도를 당했다. 그러면 제 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훔친 놈, 즉 점유자가 책임이 된다. 그래서 이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느냐 아니면 경찰 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느냐 이 문제가 되고 결론적으로 경찰 책임자에게 발동한다. 근데 긴급한 상황이 있다. 그죠? 불나고 있을 때 그때 경찰 책임자 구경꾼인데 아저씨 빨리 불 끄는데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 비책임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경찰 긴급권 발동이다. 즉 경찰 긴급권이 발동이 되면 경찰 비책임자에게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화재 진압 명령 이런 게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